정보처리 인달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일 정보처리 기사 실기 강의가 오픈을 했죠. 엔잡 사이트에 오픈을 했고 그 강의 관련해 가지고 어떤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OT 강좌를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시험 관련해 가지고 실기시험 1회 실기시험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원래 1회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5월 초에 시험이 잡히게 돼요. 5월 첫째 주 일요일이나 이때 시험이 잡히게 되는데, 이번 시험 특이하게 4월 23일 날 잡혔어요. 자, 4월 23일 날 일요일 날 1회 실기시험을 보게 되는데, 4월 23일이면은 거의 보통 보는 시험 대비해가지고 한 12일에서 13일, 한 13일 정도 앞당겨서 보는 거고, 13일 정도면은 하루에 3강씩 본다라고 했을 때 거의 40강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1회 실기까지 대비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미리미리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험에서 2022년도 시험에서 아쉽게 불합격하신 분들은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1회 시험에 모두 다 합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회 필기 대비하시는 분들, 우리는 필기만 취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필기 합격한다고 해가지고 자격증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실기까지 대비한 시험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1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험이 바트게 잡혀 있기 때문에 3월 초에 이제 실기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한 달 조금 넘게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한 달 가지고 정보처리 기사 실기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3개월도 굉장히 짧다라고 느껴지는데, 지금 한 달 조금 넘는 한 달하고 보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실기 시험 대비하겠다, 굉장히 힘든 거라서 지금 1회 필기 대비하시는 분들은 실기 대비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필기 보시는 분들 대부분 생각이 이럴 거예요. 아, 필기 그거 다들 들어봤는데 한 열흘 정도 기출문제 돌려보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더라. 그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게 합격을 하면은 2회 시험 대비해야 돼. 2회 시험. 우리는 1회 시험 딱 끝내가지고 여기서 동해차에 합격을 해야 되는 거지, 2회 시험 넘어가면은 7월 반년 동안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또 불합격하게 되면은 나중에 10월달 시험 있잖아요. 1년 동안 정보처리 기사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기에서도 이 실기 시험을 대비한 그런 시험을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필기만 본다. 필기만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필기 따고 실기 따고 그래야지 자격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전처럼 필기 시험을 준비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필기만 딸 때 얘기지. 필기만 합격할 때 얘기니까. 우리는 필기하고 실기하고 같은 시험 범위에서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기부터 많은 용어들을 들어가지고 그 용어들에 익숙해지셔야 된다. 그래서 나 지금 필기 접수했으니까 한 열흘이면은 충분하대. 시간 충분하대. 저도 공감해요. 충분해요. 충분하지만은 그러면은 1회 실기 시험은 조금 이제 안녕하고 가야 되니까는 우리 1회 실기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는 그런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2회 실기 시험 가고 3회 실기 시험 가고 그러면은 진짜 1년 동안 정보처리 기사만 공부하다가 한 해가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불합격하고 2번 불합격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멘탈에 조금 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합격하는 걸 목표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1회 필기 대비하시는 분들은 실기까지 같이 대비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짧아. 원래는 5월 초반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지금 4월 23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니까는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미리 실기까지 대비한 그런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시험 관련된 내용 잠깐 이제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이번 OT 강의에서 어떤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냐면은, 첫 번째로 강의하고 교재 안내 요것들 말씀드릴 거고, 자, 두 번째로 어떤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 그리고 특강들이 있어요. 특강 안내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합격을 위한 조언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강의하고 교재 안내 한번 보게 되면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환으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교환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수강생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이것들을 다 출력해가지고 하려니까. 출력한 게 거의 500장, 600장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마무리 특강 출력해야 되지. 그리고 여러 가지 특강들이 있으니까 프로그램 특강 출력해야 되지. 이것들이 그때그때 올라가고 다 쪼개져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교재까지 같이 준비를 했고,
아무래도 교재가 있어야지 수강생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학습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출판사로 넘어간 부분이라서 제가 어떻게 PDF 파일을 제공한다거나 그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강의 같은 경우에는 1억뷰 엔잡에만 올라가요. 그래서 따따따 엔잡러.net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시면은 제 강의를 보실 수가 있어요. 2월 1일부터 오픈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그 교정한 게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출판사로. 그래갖고 그것들이 넘어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교정을 보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그 과정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리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교환 넘어가게 되면은 한 일주일 정도 인쇄를 한 다음에 2월 중순, 2월 한 15일 정도 요때쯤에 교재가 아마 출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여러분들 교재 만나보실 수 있을 거고. 자, 그전에는 엔잡에서 1과목 PDF로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는 그거를 가지고 미리 공부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1과목이 28강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때까지 찬찬히 학습 계획을 짜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강의는 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빨리 업로드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특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미리 그 프로그램 특강 미리 올라갈 거니까는 그런 것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한 80강 정도, 본강 기준으로는 80강 정도 구성이 될 거예요. 80강 많은 거 아니에요? 많지요. 강수로 봤을 때는 많은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1시간짜리도 있지만은 좀 짧은 강의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3개씩 보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그냥 한번 쭉 1회독을 해주시는 게 좋다. 3강에서 4강 정도를 이렇게 목표를 잡으셔가지고 쭉 돌려주시면 되는 거고. 자, 요것들 진행하면서 나중에 조금 이따 프로그램 특강 설명드릴 건데 그것도 한 강씩 꼭 같이 들어주셔야 돼요. 프로그램은 익숙해지셔야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 여기서 한 강 공부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엔잡에다가 올려놓은 그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실기 강의 안에 있는 그 강의를 얘기하는 거고, 혹시 부족하시다, 그걸 가지고도 부족하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를 수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굉장히 질문 많이 주시더라고요. 실기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내용이 담기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 180문제 정도 담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혹시 모자른다 싶으시면은 그때 프로그램 강의를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그때 프로그램 교재를 사셔가지고 문제만 풀어봐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2월 말까지 해가지고 본강은 모두 다 끝낼 거예요. 본강 모두 다 끝내놓고 3월 초에 마무리 특강 진행할 거예요. 자, 마무리 특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강부터 80강, 약 80강까지의 내용들을 쭉 압축을 해가지고 10강 안쪽으로 구성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본강을 빨리 학습을 하신 다음에 마무리 특강을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본강 같은 경우에는 2월 안에 제가 열심히 촬영해가지고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년에 그 아쉽게 불합격하신 분들은 충분한 시간이 있으실 거고, 자, 그리고 지금 1회 필기 시험 보시는 분들은 2월 말부터 해가지고 3월 초까지 시험을 보시니까는 그때부터 시작하시면은 4월 달까지 어느 정도 완료를 하실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렇게 강의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과목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과목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과목 보면은 1과목에 소프트웨어 구축 쪽이 들어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구축 같은 경우에는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 운영하고, 자, 이런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그 내용들이 이 과목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가 강수가 제일 많아요. 28강 정도로 구성이 될 거예요. 물론 짧은 강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데이터베이스 쪽 같은 경우에는 2문제 정도가 꼭 출제가 되는 거라서, 2~3문제가 꼭 출제되는 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 쪽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운영체제하고 네트워크 이렇게 과목별로 다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두 문제, 여기서 한두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요것들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정보보안 쪽도 있어요. 정보보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암호화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 용어들, 이런 것들 나오니까 여기서도 한두 문제가 구성이 돼요. 자, 신기술 용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불복이죠. 여기서 어떤 용어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많은 용어들을 가지고 왔고, 내가 정말 실무에서 필요한 용어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이 신기술 용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실무에서 내가 현업에 나갔을 때 필요한 용어들이겠구나 라고 그렇게 좀 같이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과목은 프로그래밍 언어 기초 과목인데 사실 얘는 그냥
여기서 프로그램 문제를 많이 다루진 않아요. 프로그램 나중에 특강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본강은 7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유, 왜 7과목? 원래 1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 12개로 나눠져 있을 때는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단 말이라 계획 같은 경우에 저기 앞 뒤에 가 있기도 하고 정보 보안이 앞에 가 있기도 하고 막 뒤섞여 있어요. 출제 기준 보게 되면. 그래갖고 그 출제 기준을 가지고 약간 재구성을 했죠. 제가 작년부터 재구성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효율적이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소프트웨어가 구축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냥 여기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여기서만 알면 되는 거고 운영체제도 따르고 네트워크도 따르니까 따로따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정보보안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여기 있는 신기술 용어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그냥 내가 현업에서 쓰이는 그런 용어들이니까 그냥 따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기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는 그렇게 큰 쓸모는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효율적일 거고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에 나갔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제가 정보처리 기사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필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은 실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어떤 업무든지 그게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기획자를 한다거나 디자이너를 한다거나 퍼블리셔를 한다거나 개발자를 한다거나 감님이 되신다거나 자 그랬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자격증뿐만 아니라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이 자격증이라는 게 정말 나한테 쓰임새 있는 자격증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구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개발자를 조금 오래 했잖아요. 20년 정도 개발자를 했으니까 그 20년 동안 개발을 하면서 여태까지 겪어온 모든 실무 경험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이 안에 정말 정보처리 기사 안에 거의 다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컴퓨터 쪽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는 책 같은 거 많이 사보거든요. 무슨 용어집이라든지 개발 용어라든지 아니면 신기술 용어라든지 IT 기술 용어라든지 이런 용어들 책 나오면은 저도 애지간하면 사봐요. 뭐 실무 개발자들이 꼭 알아야 될 무슨 필수 용어들 이런 것들 책 같은 거 나오면은 저도 꼭 사보거든요. 그 책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정보처리 기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현업에서 쓰인다라는 거죠. 그 책을 집필하신 분들이 지금 현업 개발자예요. 그 현업 개발자들이 필요하다 싶으니까 그 책을 엮으신 거고 그 책의 안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정보처리 기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는 우리가 정보처리 기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실무에서 쓰이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자격증이다. 아 지겹다. 아 자격증만 끝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서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업무 용어들도 같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단순히 그냥 자격증만 가지고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나옵니다. 이렇게 강의 안 해요. 저는 제 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약간 장난도 섞어가면서 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니까는 그렇게 여러분들도 같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세 번째로 특강 안내 보도록 할게요. 자, 특강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특강 들어가요. 자, 프로그래밍 특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필기하고 동일한 거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 여기서 뭐 더 늘릴 수가 없어. 늘릴 수도 없는 거니까는 이 프로그래밍 특강 보시면은 애지간한 C 언어 문제, 애지간한 자바 언어 문제는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파이썬은 사실 복불복이라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구성되지 않았지만은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100문제가 조금 넘고 그리고 자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약 50문제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그 프로그램 문제 맞추실 수 있을 거고 혹시 모자란다 싶으시면은 프로그래밍 그 강의 있잖아요. 그거를 보시거나 아니면 교재만 사가지고 문제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또 뭐 다른 강의 들으시다가 다른 교재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그것들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여기서 캡처를 떠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캡처 뜬 거를 가지고 제가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그 출판사, 다른 집필자 분들한테 굉장히 그 신뢰가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수고스러우시겠지만은 타이핑을 해주세요. 그러면 타이핑한 거는 제가 따로 각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그렇게 캡처해줘서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다른 그 저자분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러운 일이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조금 수고스러우시겠지만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기에서는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지선다로 맞추면 되는 거지만은 실기에서는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쓸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익숙하게 그런 식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관계 대수라든지 그리고 셀렉트문 쓰는 거라든지 인서트문 쓰는 거라든지 인덱스 만드는 거라든지 뭐 테이블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 특강에서 다루게 될 거고 사실 작년에도 데이터베이스 특강이 있긴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내용을 보완을 해가지고 요것도 다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할 거예요. 얘도 올해 다시 다 촬영을 한 거고 그리고 계산식 특강이 있어요. 자, 계산식 특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거 거의 그대로 쓸 거예요. 그 프로세스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할 건데 서브넷하고 자 그리고 IP 구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촬영을 할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계산식 특강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은 안 된다. 계산식 특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서브넷이라는 문제가 나오질 않았어요. 서브넷 같은 경우에는 필기에서만 나왔는데 필기에서 한 문제 나왔어요. 그냥 한 문제 포기하면 됐어. 서브넷 구하는 거 어려우니까. 한 문제 포기해도 100문제 중에 한 문제니까 1점이에요. 근데 얘가 갑자기 2회 실기에 툭 튀어나왔네? 근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20문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5점 배점이란 말이에요. 5점은 굉장히 큰 거니까. 그래갖고 여기 있는 계산식 특강들 요것들 꼭 놓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브넷 문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프로세스 스케줄링 그거 문제도 다루고 있으니까 꼭 들어주셔야 되는 거고 사실 작년에 서브넷 나왔으면 이번에 프로세스 스케줄링 나올 가능성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스케줄링 몇 번만 들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서브넷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재들이나 이런 데서 잘 다루지 않아요. 실기 같은 경우에 특히나 실기 같은 경우에는 여지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다루지 않았죠. 저도 안 다룰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똑같은 내용. 필기하고 실기하고 출제 기준이 똑같은데 암만 생각해도 출제위원들이 이 문제 낼 것 같은 거라 그래갖고 제가 2회 필기 대비해가지고 요 계산식 특강 찍으면서 실기 대비하시는 분들 요거 꼭 들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실기 강의에 계산식 특강 올렸거든요. 이제 자료 구조나 이런 건 안 나오니까는 그 안에 있는 그 프로세스 스케줄링하고 서브넷하고 두 개를 딱 넣었는데 이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그거 잘 들어주신 분들은 맞추셨으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거의 나올 거예요. 재미를 봤거든. 그 출제위원분들이 재미를 봤거든. 다 틀렸거든. 2회 시험에서 엄청 많이 틀렸기 때문에 3회 시험에도 낸 거고 여러분들 시험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유형들만 파악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저랑 같이 계산식 특강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마무리 특강 들어갈 거거든요. 마무리 특강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시작을 할 거예요. 제 강의 자체를 3월 달에 시작을 할 거고 이 마무리 특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강 80강 정도가 있었잖아요. 약 80강 정도의 본강이 진행이 되는데 요 80강 정도의 강의를 막 압축을 해가지고 한 10강 내외로 이렇게 구성을 할 예정이에요. 작년에는 한 8강 정도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늘려가지고 한 10강 정도로 구성을 할 거고 이 10강은 나중에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본강을 촬영을 했잖아요. 본강 80강 같은 경우에는 얘를 반복해서 들어줄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한번 쭉 물 흐르듯이 쭉 한번 들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냥 제가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쭉 들어주시면 되는 거고 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요 10강을 가지고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요 80강, 요 10강 안에서 보통 문제가 10문제 정도가 구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프로그래밍에서 5문제에서 6문제가 구성이 될 거고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2문제에서 3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다. 자 그리고 계산식에서 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거의 20문제가 나오는 거고 20문제가 조금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생뚱맞은 문제 아주 그냥 허를 푹 찌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출제위원분들이 너 틀려라 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맞추려고 막 기를 쓰고 공부하실 거는 없을 것 같아요. 합격 점수는 60점이에요. 우리가 100점 맞는다고 해가지고 금태돌로 나오는 거 아니고 60점만 넘으면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60점 합격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확률을 높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본강 빨리빨리 들어주고 그리고 이 10강을 가지고 이 10문제에서 최대한 많이 맞추겠다. 다 못 맞춰요? 다 못 맞추니까 최대한 많이 맞추겠다. 프로그래밍 특강을 들으면서 5-6문제 중에서 최소한 4문제, 5문제는 맞추겠다. 데이터베이스 특강을 들으면서 2-3문제 나오는데 2문제 정도는 맞추겠다. 계산식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60점, 12문제를 넘기시면은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강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마무리 특강은 교재에 들어가지가 않고 여기는 프로그래밍 특강, 데이터베이스 특강, 계산식 특강 요거는 교재에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합격을 위한 조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본강 빠르게 학습해야 돼. 이게는 뭐 얘를 가지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필요 없어. 그냥 빠르게 책 보면서 저랑 같이 그냥 대화하듯이 제 얘기를 그냥 계속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용어들에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죠. 물론 필기 공부하신 분들은 저거 또 저러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또 들으면은 내 머릿속에 조금 더 오래 기억이 되는 거니까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기억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본강은 빠르게 학습하면서 그 용어들이 나한테 익숙하게 들리도록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강의 스타일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제 강의 스타일을 아시겠지만은 저는 계속 반복해요.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이런 얘기하다가 여기서 예전에 한 내용이 나왔어. 그럼 다시 여기서 또 강의를 하는 거고 자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강을 빠르게 학습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 용어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한 두세 번 정도는 들으실 수 있을 거다. 자 본강을 빠르게 학습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한다? 마무리 특강. 자 마무리 특강. 얘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얘는 시험장 갈 때까지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 특강은 병행을 해주셔야 돼요. 프로그래밍 특강, 그거 먼저 보시기 전에 깨알씨 언어 특강 안 들었다. 유튜브에 깨알씨 언어 특강이 있으니까 깨알씨 언어 특강 먼저 들어주셔야 돼요. 깨알씨 언어 특강은 한 3강씩 해가지고 하나에 한 10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3강씩 해가지고 그렇게 학습을 해주시면은 좋다. 깨알씨 언어 특강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깨알씨 언어 특강 꼭 들어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계산식 이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써보네 한 문제 포기하고 말지. 5점이 5점 무려 5점이란 말이에요. 출제위원분들이 너 틀려라 라고 하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가 꼭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점 만점의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90점 만점의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한 문제 포기하고 들어가면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니까는 저랑 서브넷 특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프로세스 스케줄링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공부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계산식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반복만이 살 길이에요. 무조건 반복하셔야 돼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반복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본강 안에 있는 내용들 비전공자분들이 많이 응시하시는 시험이잖아요.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용어들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데 용어들만 익숙하게 들리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으니까 반복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본강 빠르게 학습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특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험 문제 관련해 가지고 뭐 예상 문제라든지 이런 거 없나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상 문제 없어요. 어떻게 예상을 해? 물론 그 내용을 본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해 드릴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게 그닥 필요하다고 보질 않거든요. 차라리 마무리 특강을 한 번 더 보는 게 낫지 문제풀이를 한 번 더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실기에서 효율적인 학습법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물론 필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죠. 그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실기 시험은 그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지 않아요. 계속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그런 패턴들이 이제 거의 없어요. 빈출 문제라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마무리 특강을 보시면서 그 용어들을 조금 더 익숙하게 들으시는 게 나은 거지 이것들을 가지고 예상 문제를 뽑아내고 쪽집게를 뽑아내고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넓은 범위에서 어떻게 물론 뽑을 수가 있겠죠. 정규화 나오는 거고 키 관련된 거 나오는 거고 그리고 프로세스 관련해서 나오는 거고 프로그래밍 언어 나오는 거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의 3요소 프로토콜의 3요소 이런 것들 나오는 거고 대칭 키가 뭐고 비대칭 키가 뭐고 그런 것들은 뽑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차라리 본강을 보면서 한 번 더 익숙하게 들으시는 게 낫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문제풀이를 하시는 것보다 실기에서는 문제풀이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빠르게 마무리 특강을 여러 번 들어주시는 게 좋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 합격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오픈한 강의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짧지는 않았죠? 짧지는 않은 그런 소개를 드렸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부를 할 거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격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 드릴 수가 있지만은 어쨌든 공부하는 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조금만 더 힘내셔가지고 저랑 같이 합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원이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여러분들 소원도 이루시고 그리고 제 소원도 조금 이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시험 정보처리 기사 시험 준비하시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특히나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언어 이게 뭐지? 용어들 뭔 빵상 용어야? 그렇게 받아들이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모든 업무들이 그렇잖아요. 모든 업무들이 여러분들 영어 배울 때 처음에 A, B, C, D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은 그 A, B, C, D가 진짜 이게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알았나요? 익숙해졌으니까 이제 그런 영어 단어들도 아는 거고 수거들도 아는 거고 회화도 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익숙해지지 않으면 프로그래밍 언어도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여러분들 지금 4년제, 지금 이거는 기사 같은 경우에는 4년제 나와야지 그 응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대학교에서 영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는 지금 이만큼 회화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단어도 하시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취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하다면은 실패가 결코 여러분들을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1회 실기 시험 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꼭 열심히 해주시고 다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어떤 강의에서든지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